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미주은 영상을 보실 때는요. 제 옷차림만 보고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요.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의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금요일이 되면은 이 바틱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보통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전통 의상인 바틱을 입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분이 어떻게 꿀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즈 같은 경우는 0.46% 빠졌고요. S&P 500도 1.48%,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개별 종목은 10% 가까이 빠진 종목도 꽤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심하게 빠진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에피안 같은 경우 지금 11.2%가 하락을 했고요. 세렌스도 7.5% 빠졌습니다. 그리고 파이버가 9.56% 마이너스, 레모네이드도 8.13%나 빠졌네요. 보시면은 니우가 8%, 지금 나노 디멘션 같은 경우도 8.6%가 빠졌고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8.5%, 스킬즈도 8.9%나 빠졌죠. 스퀘어가 9% 빠졌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전에 방송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현금을 확보하고 매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밤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진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 봐서요. 조금 더 빠져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한 저는 오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질 때 기분이 좀 불편하시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고 오신 표는 nobelinvestor.com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을요, 총 11개 섹터로 나누어서 섹터별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인데요. 11개 섹터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는 섹터가 있죠.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비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기 민감 소비재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예로 아마존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동차 같은 게 들어가겠죠. GM이 여기 들어가고요. 스타벅스, 이런 조식들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컨슈머 스테이블즈 인덱스라 해서 요거는 그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 민감주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코카콜라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코카콜라를 갑자기 끊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컨슈머 스테이플즈 인덱스는 경기랑 좀 상관이 없는 필수 소비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에너지주 있고요. 파이낸스는 금융주, 금융 섹터죠.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즈는 산업재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우리가 주로 이제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머티리얼즈는 원자재,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그리고 리츠 주식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렇게 11가지의 섹터로 그 500개나 되는 우량 기업을,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이렇게 섹터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실 수 있는 것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섹터가 어떠한 퍼센티지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IT 기술주입니다.
2007년, 2008년부터 보시면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잖아요.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좀 아래쪽에 형성되다가 가면 갈수록 이 IT 섹터가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요. 아무리 IT가 굉장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매년 좋은 퍼센티지로 퍼포먼스를 보일 수는 없다는 거죠. 2008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2.4%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유틸리티도 20%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죠. 그리고 2015년에도 안 좋았죠. 5.9%. 2018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나면 그 다음 해 굉장히 좋잖아요. 2019년에 50%, 2020년에도 44% 정도. 따라서 우리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년 수익을 안겨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과연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같아서는 2018년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2019년에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지 이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2018년에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주식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니까 월마다 받는 샐러리 그 월급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2020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019년이나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2018년에 시작했던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2021년에 주가가 좀 횡보할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 기술주에 대한 확신, 4차 혁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좀 매수를 해서 이 그 주식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를 좀 이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섹터별 퍼포먼스인데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지난 30년 동안 그 애플이라는 주식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그래프로 보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이고 있죠. 이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 애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주가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또 연도별로 끊어서 보면 약간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02년에 34%나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또 2008년에 56%, 2015년에도 5%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2018년에도 7%가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애플도 매년 플러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해도 많이 있고요. 또 마이너스가 나지 않더라도 5%밖에 올라가지 못했던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도 10%밖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애플 말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그 주가 차트도 보시면요. 지금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이는 기업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연도별로 잘라 보면요. 아마존이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꾸준한 주가의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2021년은 이제 그 닷컴 버블이 꺼지는 시기니까 좀 제쳐두더라도요. 보시면 2004년에 마이너스 15%, 2006년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2011년에는 마이너스 3.8%고 있고요. 2014년에는 마이너스 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10%밖에 올라가지 못했던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란 주식을 꾸준히 갖고 있었다면 지금 뭐 5배, 10배 이런 성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주식에 도움을 받아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겨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가가 좀 주춤한다. 심지어는 6개월, 1년
동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기가 좀 투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가진 그 주식에 대한 확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과거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나 그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투자자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베스포크 트렌드 애널라이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S&P 500을 11가지의 섹터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트렌드가 이 11가지의 섹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오버보트된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산업재도 지금 너무 많이 매수가 된 상태고요. 오버보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매수가 되는 상태다.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 즉 금융주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가 되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매수 찬스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요. 반면에 익스트림 오버보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매수가 돼서 절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타이밍이 푸어가 나오거든요. 바로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같은 경우는 지금 PE 레이쇼가 2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주랑 애플 같은 주식이랑 이 인더스트리얼 섹터가 PE 레이쇼가 프리미엄이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게 되는 거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섹터, 즉 부동산이라든지 리츠도 약간 과열된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에 현재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나오는 섹터가 몇 개 있는데요.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굿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섹터 마찬가지겠죠. 기술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빠져서 굿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아마존 같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굿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트렌드만 보고 그냥 바로 덜컥 매수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평가 항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타이밍, 매수 시점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평가의 기준은요. 사실 50day moving average라는 선에 맞추어서, 즉 50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가 주가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만 딱 우리가 맹신하면서 우리 투자의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미리 좀 뽑아놓은 뉴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 뉴스들이 몇 가지 있어서 미리 정해놓은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플러그 파워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플러그 파워 gets expected Nasdaq non-compliance notice니까요. 나스닥으로부터 지금 규정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경고장 같은 걸 받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레터를 받았는데 이 레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폼 10K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고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얘기하는 것은 60일 안에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폼 10K를 제출해야 되고요. 5월 17일에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지금 회계상 장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나스닥으로부터 좀 경고성 레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요,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캐시우드 and 아크 인베스트 see a growing capacity for innovation. 그래서 캐시우드랑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혁신에 관해서 또 어떤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기업들은요. 총 14개의 기술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14개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5개의 플랫폼으로 나누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개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블록체인하고 핀테크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놈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가 게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전자 쪽.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로보틱,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하고 뉴럴 네츠, 그 뇌신경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이번에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점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그리고 2020년 두 해를 비교해 보니까 앞에서 그 아크 인베스트가 발견해낸 그 혁신적인 기업들의 그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이러한 그 혁신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가치가 7 트릴리언 달러, 7조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이 7조 달러에 불과했던 기업의 가치가 무려 1년 만에 14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캐시우드에 따르면요. 이렇게 5가지의 플랫폼 그리고 14가지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 엔터프라이즈 그 밸류는요. 지금 현재 밸류 14조에서 나중에 75조까지 2025년이 되면 75조까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성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5를 지금 나누기 14를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의 가치에서 5배 이상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4년 안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혁신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4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캐시우드와 아크 인베스트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테슬라에 관한 건데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보시면 테슬라 priced out of new UK list for EV subsidies라고 나오잖아요. subsidies는 뭐냐면요. 정부의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국 역시도 일정 가격 이하의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에 레귤레이션에 따르면 5만 파운드 이하의 가격을 가진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었어요.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은 3천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뭐 4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차의 가격을요. 5만 파운드에서 지금 3만 5천 파운드로 내렸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사더라도 3만 5천 파운드보다 더 비싼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정부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3만 5천 파운드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슬라를 사게 되면 적어도 영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커다란 타격이 있네요. 영국 쪽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에 관한 그 뉴스인데요. Facebook working on a wrist-based muscle sensor to control AR. AR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ugmented reality, 그 증강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은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실제가 아닌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배경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 물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상인 거예요. 그게 가상현실이고요.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 내 자신은 실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약간 변형된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키아 같은 데 가시면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집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집 안에 현실인 우리 집 거실 안에 가상의 소파를 이렇게 놓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키아가.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둘 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위슬 베이스드니까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거잖아요. 손목에 차는데 거기서 그 리얼리티 글라스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고글이죠. 고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신경 시스템의 시그널을 받아서 작동이 된다. 굉장히 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그 AR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페이스북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지금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기술력이 조금 발전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손목에 차는 밴드를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신경 시스템의 그 시그널을 쓰고 있는 그 글라스에 보내줘서 안경이죠. 안경이나 고글에 보내줘서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굉장히 급격한 발전이 이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코멘트 많이 남겨주셔서요. 제가 기분 좋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 뉴스가 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제가 주말에는 아마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주은의 본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그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주말에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본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와이프 오미주님이 준비하신 미국 주식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멋진 주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the wall first and foremost, show you where the markets are trading. Yes, the Dow hits another new high today. It's those tech stocks, though, that remain under big-time pressure. Take a look at rates. The 10-year at 173. It's the high. It was higher than that. It's the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year. So the trend continues. 10-year moves up. Tech stocks move down. John Najarian, you're getting pretty concerned from what I read in our notes about where rates are and where you think they may go and what the reaction in the market's going to be. Yeah, Scott. Obviously, this is great for banks. It is not great for a lot of other stocks. Exactly how far they go down will depend a lot on how fast we go up in terms of those yields, Scott. So, I'm looking around at a lot of the banks that I own, and I'm viewing those as partly a hedge. In other words, I've been building bigger positions in those banks because even if rates top out at some level, Scott, like Tepper talked about last week, like I was hoping for, even if they top out at a level, that curve is still nice and steep for the banks. On the other hand, if we just keep marching to the upside, 175 plus today was the yield briefly in the 10-year. If all of a sudden in a week, Scott, we're at 185 and things like that, I think the market gets really nervous. And then we'll really test the mettle of those that think that, oh, yeah, this will be an easy dip to buy. I don't think it will be. Yeah, Jim, this is not really the market reaction that some were looking for, including some people who sit on our investment committee, like, Steve Weiss, who tweeted earlier today, said, after FOMC Jerome Powell presser yesterday, I had the feeling that NASDAQ would have a big move today. Well, I was right on that, just wrong on the direction, right? The Fed is not raising rates anytime soon. It's not tapering anytime soon. And Powell was explicit yesterday that they're going to communicate far enough in advance that the stock market's going to understand what the Fed is doing. So I was going to ask you, is the stock market getting it all wrong by the way that tech especially is reacting today? And what's your answer to that? Well, my answer is I think it is getting it wrong. In the sell-off that has occurred in technology because of higher interest rates, first off, the Fed gave you anything you want to sink your teeth into. You can hear them say they're not going to do anything with interest rates, which may mean that interest rates go higher. You can also hear them say they're not that worried about inflation. They think it's transitory. I agree with that, by the way. So down the line later this year, maybe interest rates come back in a little bit. But I think the more important point is we've now had a very significant
significant move in 10-year Treasury yields from about 0.75% 4 months ago to 1.75% now. That's a very big move. And my point is, I think the stock market has adjusted to it. Sure, maybe it goes to 2%, but you're so close right now that if you're holding off on buying technology stocks because you think interest rates are going higher, you've got to ask yourself, how much more legs does that story have? I don't think it has much more. And I look at large cap technology in particular, so Apple, Qualcomm, Facebook, Google, and I say these are very attractive, not just on relative valuations, but absolute valuations. Apple at 26 times earnings, 1.9 times PEG ratio. I bought more of it today. Qualcomm, Scott, I bought some Qualcomm today, and you know, that has a PEG ratio of 1.0. I'm going to be very insulting and call both Apple and Qualcomm value stocks. You know, before this, I might have at least called them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Now they're value stocks. I'm buying those babies.